네, 임 소장님. 네. 예, 어제 저녁에 이 소식 처음 들으셨을 때 이게 저 한 3년여 만에 이제 또 다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고 아니겠습니까? 네. 해병대 사고 이후에 이제 대형 참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선적으로 늦게 알린 게 좀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 2시간 가까이 지체했는지 좀 의문이고요. 예. 왜냐하면은 대부분 무장 타령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빨리 알려야 됩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현재 8군단 전체에 하달된 명령은 남하할 경우에 8군단 전체의 비상을 이제 건다라는 건데 예.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22사단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예. 22사단 지역을 벗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8군단 예하의 비상을 전체를 걸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지금 10km 가까이 떨어진 곳에까지 이동했다는 것도 사실상 최소한의 방어벽까지 차단벽을 치지 않았다는 것이 또 문제고요. 그리고 예. 지금 우려되는 것은 민간인들에 대한 소개 명령을 내렸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하지 않았다는 예, 좀 그런 것도 저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총격전이 벌어질 때 총알이 민간인이라고 해서 피해가진 않거든요. 예. 혹시라도 뭐 유리창 가까이 있다가 유탄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접한 지역은 군인들이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경찰하고 같이 밖으로 빼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저는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총기를 가지고 타령한 게 병사가요. 처음은 아닌데 이런 경우에 보통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집니까? 과거에는요?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잘 알려졌죠. 왜냐하면은 이제 잡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탈영병이 또 이렇게 잘 안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발적인 탈영이 많기 때문에 준비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식량을 준비한다든지 또는 그런 것들 준비 없이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하루 이틀 상간에 모두 체포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하지만 지금 10km 가까이 벗어났고 심지어 이렇게 무장병력까지 대치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는 것을 봐서는 네. 병장이 무언가 심리 상태가 매우 왜곡되어 있고 적개심에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서서 그 현장에 도착해서 이제 뭐 투항을 이제 권유하고 했어도 아직까지 뭐 특별히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당 부분 병영 부조리에 대한 어떤 억압이라든지 예. 내지는 어떤 불만들이 굉장히 고조해 있다. 통상적으로 그러한 범행을 우발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면은 GP 총기 난사 사건 때도 사실상 한 30여 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동민 네. 일병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경우에는 민통선 밖을 지금 벗어나서 민가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부분 이제 가해자들이 1병이나 2등병이라서 군 경험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 그러니까 겁을 많이 먹는데 지금 병장이 무장 탈영을 했기 때문에 나름 군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왜곡된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 중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병영 비리 때문인지 뭐 네. 개인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뭐 조사를 해보면 조금 더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임 병장이 보호관심사병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것이 이제 뭐 A급, B, C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부대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관리를 하고 하는데 이 구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하게 된 겁니까? 관심병사 제도는 뭐 그 2005년 전후로 계속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GP 총기 난사 사건 때도 있었고요. 예. 근데 문제는 관심병사에 대한 부분이 해병대 총기 사건 이후에 3중 필터를 하겠다라고 해서 징병 신체 검사할 때 한번 MMP와 인성 검사를 하고요. 예. 네. 훈련소나 신교대에 갔을 경우에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 받았을 때도 한번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휘관의 권한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휘 부담이 크면 A급이고요. 지휘 부담이 좀 덜하면 뭐 B급이나 C급으로 분류하는데 높은 계급일수록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휘 부담이 이제 지휘 부담이 크면 지휘관이 얘는 도저히 내가 부담이 감당이 크면 불감당이겠다라고 지휘관이 하면 네. A인 거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하면 B나 C를 주는데요. 네. 이것도 사실 좀 문제입니다. 전문 심리 상담사라든지
정신과 군의관이 같이 들어와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휘관은 또는 같은 병사들은 이 병상을 생활하기 때문에 가족사라든지 연애사라든지 각종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심리적 왜곡이나 어떤 정신 상태는 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조합이 같이 만나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개 사단 병력을 한 개의 전문 상담관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고요. 뭐 국방군 차제 연대급으로 다 확대하겠다. 연대급 부대당 한 명씩 전문 상담관을 배치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GP나 GOP 같은 경우에 사실상 그거와 관계없이 한 명을 저는 배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P나 GOP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노후 기준 사건도 있고 저희가 재차 강조하지만 대대 병력을 좀 늘려서 그 구간을 좀 줄이자. 왜냐하면 이제 너무 넓은 반경을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가 상당히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관심사병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임병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2년 말에 이제 입대해서 작년 초에 이제 이 부대에 이제 배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4월에 저 A급 판정을 이제 받았어요. 네네. 그랬다 11월에 B로 이제 바뀌면서 GOP 근무가 이제 가능해졌단 말입니다. 네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것도 지휘관이 그렇게 판단했다면은 예. 지휘관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이게 A에서 B로 바뀌고 하는 이 변동도 지휘관이 이제 네네, 자기 그렇습니다. 재량하에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면담에서 너 잘 생활할 수 있지. GOP 들어갔는데. 예. 네. 그럼 네 이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시스템이 너무 허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허술하죠. 그런 것들은 다면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살을 할 위험이 높은 병사는요. 예. 타해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타의 위협이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예.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네. 밖으로 향하면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휘관 입장에서 들으면 좀 굉장히 섭섭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예. 뭐 이제 쉽게 뭐 너 A야, 너 B야 이렇게 이제 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사 과정을 통해서 뭐 객관적으로 근데 한번 지금 보시죠. 문제는요. 지휘관들의 지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예. 그러니까 지휘관들은 훈련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90% 이상을 병사들 관리하는데 모든 것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A급 병사가 한 명 오기 시작하면요, 다른 병사들은 제쳐두고 이 병사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야전에서 지휘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한폭탄 하나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전 차제에 이런 지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전문 상담관들이 좀 대거 투입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정훈병과 같은 경우에도 심리학을 좀 전공을 많이 시켜서 체제 우월성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장교들을 운영을 하는 것이 저는 안전한 부대 관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기- 개인 예. 사병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군 문화 전반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동안 군대 내에서 구타 사건도 있었고 성희롱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구타 가혹행위는 군의 입장에서는 계속 근절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지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군의 법치주의가 좀 무너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창만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창이 아니라 전 재판에 좀 회부해서 재판을 통해서 누구를 폭행하면은 정가가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문경 기자 지금 새로 들어온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화면은 아니고요. 예, 오늘 낮 상황인 것 같아요. 아주 뭐 삼엄하게, 예, 뭐 군이 지금 작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의 뭐 전시를 뭐 방불케 할 정도로 아주 군인들이 예, 현장에서 작전 중인 우리 군의 모습을. 민가에도 들어가서 이렇게 경계를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김문경 기자. 지금 상황이 저곳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아마 네.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 그림상으로 봤을 때 명파 초등학교 바깥을 벗어서 해안 쪽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일단 뭐 도로가 저렇게 잘 뚫려 있는 걸로 봐서 일단 명포초등학교를 벗어난 그 해안 쪽에 가까운 지형이 아닌가. 그리고 또 저희 취재진들이 명파초등학교 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그 바깥쪽에서 안쪽을 찍은 그런 화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철통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임병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수색 매복조 팀들하고 어떤 상황의 대치 상태를 벌이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추가된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그 군병력이 투입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임병장이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는 지금 군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일단 이제 첫 번째 조우한 시간이 2시 17분이고요. 예. 네. 그리고 나서 한 6분 정도 있다가 총격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1시간쯤 더 있다가 이제 2차 교전이 또 발생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그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민통선 이북 지역에 있는 재진검문소 부근에서 임병장이 은신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군 당국 계속해서 수색 매복조를 갖다가 현장으로 투입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지금 병력이 어떻게 지금 투입이 돼 있습니까? 지금 전체 병력은 9개 대대가 이제 부대 주변에 분산 배치돼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었는데 밤 사이에 임병장이 10km 정도를 벗어나서 동해 쪽, 북동쪽, 동해 쪽 부근으로 마을 근처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아마 다시 이제 북쪽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또 민가 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 검문 검색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병력을 갖다가 이쪽으로 집중해서 투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임병장이 추가로 도주할 수 있는 그런 도주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마 상황이 조만간에 끝나지 않겠냐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